안녕하십니까. 예. 그 2.4.8 보시면 되겠어요. 76페이지. 국소기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저와 부분 기저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국소기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뭐 2.4.9 내용인데요. 이걸 도입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R1U에서 보통 이상이죠. 에서 점 X인 R을 가지고 와봤어요. 에 대하여 실수 X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때 만약에 배 X라는 것을 X-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자, 개구간이죠. N인 N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X에서의 국소 기저라고 말해요. X에서의 국소 기저. 특히나 여기 있는 집합들이 모두 몇 개예요? 이 개구간 자체는 뭐 비가산 집합이지만 이런 집합이 자연 속 개수만큼 있으니까 이건 가산계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산 국소기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뭐 국소기저가 뭐냐, 정의는 국소기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 우리 책의 정의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그 주는 정의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배X는 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위상이 이제 U라는 게 U가 보통 이상 U가 주어져 있으니까 U로 합시다. 개구간들이니까 계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배X의 모든 원소들 임의의 B인 배X. 여기 있는 B는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X를 위한 기저니까 X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X의 계근방을 가지고 오면 X의 계근방을 가지고 오면 적당한 B인 배 X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X, B, G 이렇게 된다. 사실. 만족하죠. 자,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제 X가 있으면은 여기 G라는 계집합을 가지고 왔다면 이게 보통 이상의 계집합이죠. 그죠? 보통 이상의 계집합이니까 U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X와 G 사이에 입실론 반경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 반경이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 입실론보다 더 작은 n분의 1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죠. 그게 뭐죠? 아르케미스 원리죠. 그래서 x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 반경. 여기에 x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은 b다 이거예요. b. 그래서 요 b를 이 x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 뭐예요? 배x 원소 맞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x와 배x의 원소와 g 이런 관계가 된다. 그걸 써보면 자 이렇게 되죠. x의 계근방이면 뭐 u의 정의에 의해 보통 이상의 정의에 의해 양수 입실론을 집어넣을 수 있고 있어서 만족하기를 x 마이너스 입실론 뭐 이건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이 G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르키메스 원리에 의해서 아르키메스 원리에 의해 n이 존재한다.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분의 1의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 B를 두 개를
x 마이너스 저기 찾아낸 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잡으면은 이거는 배x에 들어가는 거 틀림없죠. 그죠? 이거 x b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그림처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 세 조건. 자, 국소 기저는 뭐냐면 x를 위한 기저예요. 그거는 이제 배x는 보통 위상의 부분 서브 컬렉션이 돼야 되고 거기 원소들은 다 x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x의 계근방을 가지고 오면 뭘 만족하죠? x와 b와 g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배x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세 조건을 받아들여서 국소기죠. 정의 2.4.8이에요. 위상공간 x태와 위상공간 x태와 x인 x에 대하여 자, 배x가 x에서의 로컬 베이시스 국소 기저다. x를 위한 기저인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배x는 위상의 서브 컬렉션 계집합으로 모든 기저는 계집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를 위한 기저니까 임의의 b인 배에 대해서 배x에 대해서 x는 b에 들어가야 된다. x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모여 있어요. 세 번째 원래는 u가 x의 근방이면 적당한 b인 배가 배x가 존재해서 x, b, u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방 조건 대신에 항상 계근방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기를 1번 그대로 2번 그대로 주고 세 번째를 g가 x의 계근방일 때 계근방 조건을 써도 상관없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적당한 b인 배x가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x, b, g가 된다. 이거. 그래서 뭐 이거나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쓸 때는 주로 밑에 걸 많이 써요. 자, 근방 자리엔 계근방이 들어가도 된다. 이게. 또 다른 국소 기저가 뭐 있느냐 하면은 이산 공간에서 자, 이산 공간 2.4.8에서 이산 공간 xd 자, x인 x에 대하여 자, 배x는 뭐냐? 이걸로 잡으면 이것은 x에서의 국소 기저가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렇죠? 집합 괄호를 두 개 쓴 이유는 아시죠? 여기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것도 한 개짜리니까 가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산 국소 기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가산 국소 기저. 이산 공간에서도 각 점마다 가산 국소 기저가 나타나네. 그 다음 2.4.8, 2.4.9 둘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2.4.9는 방금 저희 도입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예요. 괄호 1번. 보통 이상 공간에서 자, 가상 국소 기저. 그래서 이것을 2.4.9의 내용을 더 일반화 해보면 이거 일반화를 해보면 여기서 보통 이상 공간 R1U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었는데 거리 공간 XD로 가면 이것은 사실상 X를 중심으로 하는 n분의 1보다 작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오픈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거리 공간
xd에서 x인 x일 때, 자, 배x를 이제는 뭘로 잡을까요? 이것은 x에서의 가산 국소 기저가 나와요. 가산 국소 기저. 가산 국소 기저. 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것은 저기서 봤듯이 x로부터 n분의 1보다 작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니까 BD에 x n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죠? n인 n. 해서 이제 여기에 x로부터 n분의 1보다 작은 거리는 보통 이상 공간의 특별한 경우, 저것의 일반적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가상 국소 기저가 존재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어진 공간을 제2 가산 공간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제1 가산 공간이라고 그래요. 제1 가산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XD라는 것이 제1 가산 공간이라고 말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 공간뿐만 아니라 거리 공간이 되니까 당연한 거 RU 보통 이상 공간이 제1 가산 공간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얘 2.4.3에서 자, 배를 뭘 잡아보느냐면은 이걸 잡으면은 U의 가산 기저가 됐어요. 뭐죠? 보통 이상 U의 가산 기저가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뭘 갖고 오면 되겠어요? 개구간들 A, B로서 A와 B가 어떤 값이죠? 유리수 A, B는 이렇게 되는 이게 U의 가산 기저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R1U 이것을 제2 가산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가산 기저가 존재할 때 제2 가산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죠? 제1 가산보다는 제2 가산이 조건이 더 강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4.10 때문이죠. 이것도 예예요. 예. 2.4.10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위상 공간 x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뭐냐면 태의 기저가 된다. x인 x로서에 대하여 배 x를 뭘로 잡아보느냐 하면은 G라는 집합으로서 G는 X를 가진 계집합 이렇게 잡으면은 요게 X에서의 기저가 가산 기저 국소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건 뭐 그냥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조건 체크하면 되죠. 뒤에서 요 배 X를 뭘로 갖고 왔냐면 X를 가진 기저의 원소들을 다 모아봐요. 그것도 역시 X에서의 국소 기저가 돼요. 그 사실을 곰곰이 살펴보면 2가산 공간은 1가산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해줘요. 뭐 그거는 뒤에 가서 가산 공리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이거 연습 문제가 아니라 정리로 확인을 해둬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정리로서 연습 문제 2.4.8을 볼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정리로 다루기는 너무
가볍다 그랬는데 뭐 좀 너무 가볍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연습 문제로 남겨놓는데 연습 문제로 남겨놓기에는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로 다시 끌어내 봅시다. 자, 이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위상공간 엑스테에 대하여 우리는 기저를 알면 그죠? 위상을 다루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기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상에 대한 뭐 도집합을 계산한다든지 내부를 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체크할 때 기저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위상공간 X태에서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 A라는 이 부분 공간에서의 기저를 한번 생각해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일단 배와 S라는 것이 전체 태의 기저다. 태의 기저고 부분 기저다. 각각 이거는 각각 태의 기저와 부분 기저라고 이제 둡시다. 기저와 부분 기저일 때 이렇게 시작합시다. 첫 번째, 태A의 기저를 하나 찾아보자. 그 다음에 태A의 부분 기저를 한번 찾아보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자, 뭐가 태A의 기저겠어요? 자, 그걸 배A라고 씁시다. 이것은 G, 지금 원래의 기저의 원소 배의 원소 B라고 합시다. 교집합의 A들 B인 배 하면 이게 태의 A의 기저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배가 아니라 S가 온다면 그죠? S인 S에 대해서 S 교집합의 A 하면 요게 또 SA라고 쓰는 게 좋겠죠. 요게 태의 부분 기저가 된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역상위상 있죠, 그죠? 역상위상. 뭐 역상위상이 위상이 된다는 사실은 뭐 그냥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자 봅시다. 함수 f가 집합 x에서 위상공간 y 테스타로 가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에 대하여. 이 테스타의 그 지금 함수 f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x상의 위상을 주는 방법이에요. 뒤에서 알겠지만 사실 함수 f가 연속이기 위한 정의역의 위상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정의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태는 여기서 오픈셋을 거꾸로 태워보낸 걸 다 모아봐요. F 인버스 G 라는 뭐 X의 부분집합. 그래서 G 인 테스타 이렇게 되죠. 갖고 오면 요게 X를 전공간으로 하는 하나의 위상이 된다는 사실은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O1, O2, O3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위상의 역상이 위상이 됐잖아요. 그 위상의 요 위상을 F에 의한 X상의 역상들을 모아놨으니까 역상 위상 유도 위상 F에 의해서 유도된 유도 위상 인듀스 토폴로지 혹은 인버스 이미지 토폴로지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정역의 위상 새로운 위상, 역상 위상에 대한 기저를 한번 찾아내고 싶다. 기저는 뭐냐? 이쪽에서 배스타라는 것이 테스타에 만약에 기저가 됐다면, 테스타에 기저가 됐다면, 이제 배는 여기서 기저의 원소의 역상들을 모아놓은 게 이 역상 위상의 기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이게 요 방금 위상 태 역상 위상이죠. 역상 위상. 이것의 기저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돼요. 자, 그래서 기존의 위상에 대한 이제 부분 공간의 위상, 그 기존의 위상의 뭐 기저와 부분 기저에 대해서 부분 공간의 기저와 부분 기저를 생각해봤고, 역상 위상에 대한 기저를 한번 생각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위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거 한번 봅시다. 기저. 사실 뭐 기저만 생각해 보면 충분한데 뭐 부분 기저는 쓸 일이 거의 많지 않아요. 이런 거 봅시다. 일단 배 A가 기저가 된다는 말은 태 A의 서브 컬렉션이다. 만족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될까요? X, G, 태 A 이면 요 둘 사이에 요과 요 사이에 B가 배 A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요 두 가지 체크해야 되죠. 그죠? 자, 보시면은 요것은 당연한 것이 배 A가 원소들이 비교집합 A들인데 요건 이따 새로 씁시다. 새로 쓸 거예요. 자, B인 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사실 배에서 갖고 오면 배는 태 서브 컬렉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태 A에 정의 생각해보면 바로 들어가죠. 태 A가 뭐예요? G 교집합의 A들. G인 태니까 이게 태 A에 들어가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요게 계집합이 됐으니까 계집합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난다.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X, G, 태 A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 사이에 배 A의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 G라는 것이 태 A에 들어갔다는 말은 G는 뭐의 꼴로 나타날까요? G 교집합 G 교집합 A요. G1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나야죠. 그죠? H 교집합 A의 꼴로 나타나겠죠. G가 태 A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요? G는 이꼴 H 교집합의 A 꼴이다. 적당한 H라는 X의 부분집합. 상대 위상의 정의, 그죠? 이므로 G에 X가 있다는 말은 H에 X가 있다는 거죠. 그죠? X가 돼요. 적당한 B인 H가 여기 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B인 배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일단 이 둘 사이에 X, B, H에 들어갈 거, 그죠? 그럼 얘기 끝난 게 교집합의 A 하면 끝났잖아요, 그죠? 따라서 X, B 교집합의 A 포함되기를 H 교집합의 A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G인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 원소에서? 배 X의 원소 아니에요. 배 A의 원소 아니에요. 그죠? 그럼 X 요거 G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자, 1번 부분 기저는 그냥 그렇고, 자, 이건 됐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역삼위상의 기저가 된다. F 인버스 B.
기저가 된다. 역시 뭘 체크해야 되죠? 배가 태 서브 컬렉션이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다음 두 번째, X in G in 태이면 요 사이에 B in 배가 있어가지고 만족하기를 X, B, G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건 뭐 그냥 배라는 것이 실제로 뭐였어요? 배라는 것이 F 인버스의 B인 배 스타 아니에요. 근데 배 스타라는 것이 테스타의 테스타의 계집합이었으니 그 테스타의 기저였으니까 테스타의 서브 컬렉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타에서 갖고 와가지고 역상들 다 모아놓은 게 그게 태였죠. 그러니까 태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에 태에 포함된다. 역상위상. 테스타의 원소들을 역상을 다 모아놓은 것이 태였으니까. 역상위상. 됐죠? 그 다음에 요것 관계에 G가 들어간다면 G는 어떤 꼴이냐? 태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G는 어떤 꼴이 되죠? 이것은 F 인버스의 H의 꼴이 돼야 되겠죠. 적당한 H인 뭐죠? H인 테스타에 대해서. 그죠? 역상위상들이니까. 그러면 X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fx가 H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자, 써봅시다. 일단 H가 테스타에서 나타나가지고 만족하기를 G는 F 인버스의 H의 꼴이고 X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F의 X는 자, F 인버스 G에 H에 들어감으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fx가 H에 들어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요게 태라는 것은 H라는 것은 테스타의 원소였기 때문에 지금 기저가 테스타의 기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까요? B라는 것이 배 스타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상 태워보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F 인버스의 B가 어디 포함되겠어요? F 인버스 보내면 인버스 H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은 X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G잖아요. 그래서 X, G에 요게 어디 원소예요? 배의 원소다. 둘 사이에 기저의 원소를 잡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둘 사이에 기저의 원소를 잡아냈잖아요. 그죠? 자, 이 기저가 되는 거 틀림없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런 게 그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요 지금 정리의 결과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R1U에서 100Q를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고 오면 AB인 Q로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게 UQ의 하나의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 개구간들의 모임이 기저였기 때문에 U의 기저였기 때문에 Q와 교집합시킨 것이 UQ의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저기서처럼 이제 생각해 보면 R1U에서 또 똑같이 하나 더 보면 배의
배의 0, 1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뭐 A, B 해가지고 교집합의 0, 1 A, B인 Q 뭐 이게 이제 A, B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U의 0, 1의 상대 이상 이것의 기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 기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S의 Q를 뭘로 갖고 오냐면은 마이너스 뭐한데 A 교집합의 Q A인 R A인 Q 그 다음에 A 무한대 합집합의 A 무한대 교집합의 Q A인 Q 이렇게 이것은 뭐가 됐냐면 U의 Q의 부분기저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얘네들 모아놓은 게 뭐예요? 그냥 U의 기저였잖아요. 부분기저였잖아요. 그죠? 얘네들 모아놓은 게 뭐였어요? U의 기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 해놓으면은 부분 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죠? 역시 이것들 모아놓은 게 U의 기저였기 때문에 교집합 해놓은 것은 부분 공간 UQ의 기저가 된다. 그죠? 다 지금 저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맞나요? 이건 부분 기저였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그 03년 기출에서 13년이죠. 13년 기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F가 R에서 R의 태는 하극한 이상이에요. 그 다음 fx는 절대값 x, x인 R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태원이 뭐냐면은 x f 인버스 g 태원 이꼴 f 인버스 g g인 태 이거예요. 이게 역상위상이죠. 1대 R 태원에서 첫 번째 A 집합 A 이거는 내부에 마이너스 2, 1 이걸 다 양쪽이 다 열어놨어요. 이거 뭐냐? 두 번째 B 이꼴 내부에 1, 2 이게 뭐냐? 뭐 이런 문제.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그 역상위상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역상들을 다 모아놓은 거 지금. 정의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함수가 여기는 그냥 R이고 R 태인데 하극한 위상이에요. 하극한 위상 아래쪽이 닫혀있는 반개구간들이죠. 그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절대값 x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그죠? y꼴 fx다 이거예요. 절대값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역상위상을 줬을 때 그 역상위상 공간 상에서 여기 이제 R의 T1이라는 것이 이제 역상위상 공간이다. 그죠? F 인버스 G G인 T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내부를 묻든 외부를 묻든 도집합을 묻든 페포를 묻든 그건 다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부를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위상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위상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거. 자, 물론 이 위상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기저를 갖고 올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하극한 위상 공간에서의 기저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반개구간들 A, B. 정의 자체가 이거 기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의를 해놓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역상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왔다. 이런 거 역상하면 뭐죠? 요렇게 되죠. 그죠? A, B 있으면은 A, B. 뭐 예를 들어 1, 2라면 요 1, 2. 또 이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요. 여기 닫히고 여기 열리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 역상위상이다.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똑같은 현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역상은 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집합이 되겠죠. 그 말고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기저를 하나 또 찾아낼 수 있는데, 그죠? 위상보다는 기저가 훨씬 좋아요, 다루기가. 그래서 배1이라는 것은 F 인버스의 B인 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하극한 위상의 알려진 기저. 그렇다면 요것은 이제 뭐 어떤 꼴이 됐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AB 꼴인데 AB 꼴은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런 거 합집합에 A, B 이런 거 그죠? 물론 A는 0보다 크고 B 그보다 크다. 그죠? 이런 것들의 모임 하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합집합에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런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A 자 A 날 이런 거죠. 그죠? A 양수 음수도 될 수가 없죠. 이런 거. 이게 배원이다 이거예요. 해서 요런 꼴하고 요런 꼴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 됐어요. 역상 위상이. 그래서 역상 위상의 기저를 찾았으니까 이제 내부를 찾는 것은 뭐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자 풀이 먼저 배라는 것이 풀이 뭐 지금 서술형 문제였죠. 서술형 문제면 뭐 풀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B를 뭘로 갖고 왔냐면은 자 AB 이렇게는 태의 기저이므로 배원 이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요거의 합집합에 A, B 이렇게 되고 A, B 이렇게 됐어요. 합집합에 마이너스 A, A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써줄까요? 죄송해요. 요거 조금 더 써줍시다. 배원 이꼴 F 인버스 B B인
배 이렇게 씁시다. 이꼴 한 번 더 써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a b 0 a b 이거에서 마이너스 a a는 양수 이거 자 이것은 지금 태원 역상위상이죠. 이것의 기저가 되더라.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내부의 a 내부의 마이너스 그 a 꼴 내부에 뭘 물었냐면은 마이너스 2, 1 이걸 물었어요. 그죠? 이걸 물었다면 양쪽 다 열려 있나요? 예. 물었다면 자, 내부의 정의 합집합의 G 원래는 F 인버 G가 뭐예요? G는 마이너스 2, 1에 포함되고 G는 어디의 원소? 태원의 원소. 이걸 생각해야 된대.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B라는 것이 마이너스 2, 1 B는 뭐예요? 배원에 들어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집합들하고 이런 집합들을 다 갖고 와서 합집합 시켜봐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해봤자 마이너스 1, 1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포함되는 거 다 합집합 시켜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찾아라. B 괄호 2번 B는 뭐냐면은 인테리어에 1, 2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자, 역시 원래는 유니온의 G는 1, 2 여기에 포함되는 태원의 원소. 태원은 뭔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B 이거하고 이거 같다는 거 증명도 했죠. 지난 시간에. B 1, 2 B인 배원을 가지고 와라. 이거. 다시 말해서 이런 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이런 집합을 다 갖고 와서 합집합하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를 그 기저를 알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저를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둡시다. 그 사실 기저를 알면 그냥 편리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못 풀어요. 기저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풀어도 뭐 이제 그 개념상으로 힘들어서 틀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기저를 이렇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더라. 자, 3.1로 가서 3장으로 가서 연속사상. 자, 위상수학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위상공간을 연구하는 분야죠. 그죠? 위상공간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위상공간을 분류해요. 분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냐면은 위상적 성질을 가지고 분류해요. 컴팩트냐 아니냐, 뭐 연결이냐 아니냐, 분리공리론 T2 공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위상적 성질을 가지고 분류한다 이거예요. 자, 위상적 성질은 뭐냐면은 위상 동형 사상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럼 위상 동형 사상은 뭐냐면은 갈 때 올 때 다 연속인 함수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위상 공간을 다루는 가장 키는 뭐냐면은 중요한 키는 연속 사상이다 이거예요. 갈 때 올 때 연속인 함수가 위상 동형 사상이니까 갈 때 올 때 미분 가능인 함수가 미분 동형 사상이다 이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연속을 지금 이제
정의해 놔야 뭐 위상 공유 사상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위상적 성질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상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연속이 이제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연속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위상 공간을 한 번은 공부하셨다면 연속의 정의는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오픈셋 계집합의 역상이 계집합이다라는 정의가 연속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연속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이다라는 동시 조건을 얻어낸 것이겠죠. 그래서 F는 R1U에서 R1U로 가는 아주 구체적인 실수 공간에서 실수 공간으로 가는 구체적인 함수에 대한 연속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당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R1U가 되고 자 위상 공간 정의역 공역이 모두 R1U인 경우가 해석하기서 다루는 연속의 정의죠. 그렇다면 함수가 y 꼴 fx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f가 R1U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각 점에서 함수 f가 R의 각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에서 연속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함수 f가 점 C에서 연속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해석학에서는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이게 입실론 반경, 그죠?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서 그죠?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서 델타 반경에 의한 상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연속의 점 C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의 정의죠, 그죠? 해석학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연속을 또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사실 극한의 정의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극한의 정의는 함수의 극한의 정의보다는 또 뭐가 먼저 나왔겠어요? 수열 극한의 정의가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열 극한의 정의로부터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나오고 함수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이제 연속의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 순서예요. 함수 극한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건 수열 극한이에요. 수열 극한. 그죠? 자, 아무튼 F가 X 이꼴 C에서 연속 이라는 말은 이 정의하기를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입실론에 대한 델타가 존재해서 보내니까 들어가더라. F의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이것이 FC 마이너스 입실론 FC 플러스 입실론 이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죠? 이것을 해석하게 쓰면은 이제 요 조건을 여기 있는 점 X를 가지고 오면 fx가 뭐예요? 여기 들어가더라. 그 말은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fx-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의 역상이 요거죠. 다시 말해서 F 인버스의 FC 마이너스 입실론
FC 플러스 입실론. 그러니까 요 입실론 반경의 F에 의한 역상이 이거예요. 근데 그 집합하고 C 사이에 계집합이 하나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F 인버스 이게 이 집합이 C의 뭐가 되죠? 이게 C의 항상 자 뭐죠? 예, 근방이다. 근방. 따라서 자 F 인버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F 인버스의 FC 마이너스 입실론, FC 플러스 입실론 이것이 뭐냐면은 C의 근방이다 라고 말한다. 필요충분 조건인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점 C에서의 연속이다 라는 말의 정의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해가지고 정의하기를 일단 정의 3.1.4가 나와요. 자, 정의 3.1.4 여기서는 이제 각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예요. 각 점에서의 연속을 이렇게 정의해 봤다 이거. 자, 위상공간 x태 f가 x태라는 위상공간에서 자, y태 스타 일반하죠. R1U, R1U였는데 지금 자, 에 대해서 함수 f가 주어졌는데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3.1.4부터 봅시다. 3.1.4부터 올 거예요. 요걸 정의를 여기 씁시다. 3.1.4로 여기 씁시다. f가 x 이퀄 c에서 한 점에서 연속이다. 요걸 정의하기를 연속 임의의 자 입실론 반경이 대신에 뭐예요? 임의의 입실론 반경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서 들어간다. 대신에 FC의 위상공간에서는 FC의 계근방 G가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C의 계근방 H가 존재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실론 반경 대신에 G 이게 FC의 위상공간에서는 입실론 반경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계근방 G가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H라는 C의 계근방 C의 계근방 H가 존재해서 F 델타 반경의 상위 입실론 반경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FC의 계근방 입실론 반경이고 요게 델타 반경이다. 이게 입실론 반경이 주어질 때마다 델타 반경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포함된다. 델타 반경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포함된다. 그죠? 여기 델타가 존재해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은 자, 임의의 G, FC의 계근방 주어질 때마다 F 인버스 G가 뭐예요? X가 아니라 C죠. C의 근방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가 기억이고, 1번 할까요? 1번이고, 여기 2번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이 뭐 서로 동시라는 사실은 뭐 그냥 사실 너무 당연해요. 그죠? 근데 해석학에서는 최소 계근방이 항상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의 FC의 계근방 G에 대해서 F 인버스 C가 C의 근방이었다면 G0라는
FC의 최소 계근방 FC의 최소 계근방 G0에 대해서 FC의 최소 계근방 G0에 대하여 F 인버스 G0가 C의 근방이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3번. 맞나요? 최소 계근방은 여러 계근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계근방에 대해서 역상이 근방이다라는 사실을 만족했다면 최소 계근방은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은 당연히 만족할 거예요. 근데 이 특정한 하나가 되면 모든 계근방이 다 역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볼 문제도 아니죠. 사실 제일 작은 게 근방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쓰자면 그죠? 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명한 얘기고, 3에서 2번을 쓰자면 뭐 그냥 잠깐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를 만족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FC의 계근방 하나가 나타나야 될 주어져 있다면 F 인버스 G가 C의 근방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G가 FC의 계근방이라면 최소 계근방은 당연히 G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죠? 요게 FC의 최소 계근방, FC의 최소 계근방이라면 이게 당연히 이것은 G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근방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FG0하고 F 인버스 G0하고 F 인버스 G하고 이런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게 C의 근방이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게 C의 근방이라면 큰 건 당연히 C의 근방이죠. 뭐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C의 근방이라면 이므로 뭘 알게 됐냐면은 C와 이거 사이에 계집합 H가 나타난다. 그죠?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C, H, F 인버스 G0. 근데 이게 F 인버스 G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C와 H와 F 인버스 G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집합과 C 사이에 계집합화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C의 근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쓰자면 F 인버스 G가 C의 근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단 문제는 최소 계근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써먹으려면 최소 계근방의 존재성이 확인이 돼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FC의 최소 계근방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최소 계근방이 존재할 때는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최소 계근방이 존재하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위상 공간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최소 계근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되지 않지만 문제로 주어진 경우는 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소 계근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제 방금 각 점에서 연속을 정의해 봤어요. 그게 3.1.4였어요. 순서는 오히려 우리 책에서는 3.1.1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자연스럽지 않고 3.1.4가 먼저 나오고, 점에서 연속이 먼저 나오고, F가 X상에서 연속이다, 점 X 집합상에서 연속이다, 위상공간 상에서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뭐냐? 정의가 사실은 밑에 걸 동시조건을 정의를 줬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는 x상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임의의 x인 x에 대해서 f가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가 맞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책에서는 이걸 정의로 주지 않고 자 여기서 이거 하나의 동시조건인 임의의 g라는 y의 계집합에 대해서 f 인버스 g가 x의 계집합이다 이렇게 줘요. 이게 사실 그 위상공 수학 책에서는 보통 정의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 요걸 1번 2번이라면 요게 정의 3.1.1이고 요게 정리 3.1.5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y의 계집합이라는 말은 위상공간이 x태에서 y태스타로 가니까 g가 태스타의 원소이면 그죠? f 인버스 g가 태의 원소이다 라는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있는 원소 하나를 갖고 오면 거꾸로 태워 보냈을 때 f 인버스 g 요게 태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걸 역상을 태워 보낼 때 여기 들어간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f가 x상에서 연속이다라는 뜻인데 x상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정의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위상수학 책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게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더 자연스럽죠. x상에서 미분 가능 하면은 이미 x인 x에 대해서 f의 x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맞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동시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나 같은 말이니까 둘이 1번, 2번이 동시조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둘 중에 뭘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그게 정의가 될 수 있겠네. 그죠? 뭐 여러분 수학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평행사 변형의 동시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의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1번과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이걸 먼저 봅시다. 1번에서 2번. 각 점에서 연속이다는 가정하에서 f 인버스 g가 x의 계집합이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x태이고 f 여기가 y태 스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오픈셋 g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역상이 f 인버스 g가 뭐 약간 뭐 변형이 돼 있겠죠. 뭐 이런 집합이 계집합이면 보여야 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써보면 1에서 2번 증명 이걸 하고 있는데요. G가 Y의 계집합이고 일 때 F 인버스 G가 X의 계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 X가 아니죠. X의 계집합. 이 돼야 되는데 자, 앞에서 했어요. 어떤 집합이 계집합임을 보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이렇게 잡아오면 뭘 잡아내야 될까요? 계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요 점과 이 집합 사이에 계집합 하나가 나타나면 끝난다 이거. 그러면 요 x를 h를 뭐라고 하느냐? hx라고 두면 그죠? 결국 x가 주어질 때마다 hx가 계집합으로서 나타나니까 요 hx 합집합하면 f 인버스 g가 나와서
F 인버스가 계집합이 합집합이라서 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계집합이 보일 때는 그 안에 점 하나를 갖고 오면 그 점과 집합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찾아내자. 이게 계집합을 증명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면 당연히 x가 f 인버스 g에 들어간다는 말은 정의가 fx가 g에 들어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자, g는 fc의 계근방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fx가 이 g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 x가 여기 들어 있었어요. 그럼 요게 입실론 반경이 됐고 여기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겠어요? 델타 반경이 h잖아요. 계집합이 존재해가지고 h의 원소를 태워보내면 g 안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fh가 뭐예요?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써보면 g는 fx의 계근방이므로 적당한 h라는 x의 계근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h가 뭐예요? g에 포함되더라 이거. h 원소들을 f에 태워보내니까 g에 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h는 g의 원소의 g의 원소의 역상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h라는 것은 x의 계근방이었기 때문에 x와 h 사이에는 이런 관계 있게 된다. 그죠? 따라서 x가 f 인버스 g 안에 들어간다면 x와 f 인버스 g 사이에 계집합 h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죠? 여기 계집합 x의 계집합. 요걸 이제 써보면 그냥 hx 이렇게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친절하게 는 유니온의 hx다 x인 뭐예요? f 인버스 g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x의 계집합이다 이렇게 말해보자. 그죠? 앞으로는 그냥 이 집합이 계집합을 보이려면은 그 안에서 원소 잡아내고 그 원소와 지워진 집합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잡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계집합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결국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2번에서 1번. 그래서 2번에서 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점 X에서 연속이다. 각점에서 연속이다. 그죠? 각점 조건이라고 말하고요. 각점에서 연속이다. 각점에서 연속 조건. 그 다음 요거는 계집합 조건이에요. 계집합의 역상 계집합이다. 이게 X상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의 동시 조건이 되죠. 일단 요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각점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FC의 계근방 G에 대해서 적당한 H라는 C의 계근방이 존재해서 FH가 G에 포함되더라. 그 다음에 계집합의 계근방의 역상이 계근방이더라. 근방이더라. 그 다음에 최소 계근방의 역상이 근방이더라. 이게 이제 각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동시 조건들이죠. 일단 요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사실 뭐 동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더 있죠.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예, 3.1.3 있어요. 3.1.3 다시인데 뭐 조금 제가 더 추가를 해놨는데 RU에서 RU로 가요.
요 fx가 뭐냐면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다.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때 f는 x 상에서 연속, r 상에서 연속이냐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상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자, r 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공집합하고 공집합 r 그 다음에 a 무한대 a날 a 무한대 a날 이런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r 태는 똑같은 거예요. 정의되어 있고 함수는 똑같아. fx 이꼴 x는 0 이상 0 이하 x는 0보다 크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는 r에서 연속인가? 자, 이게 묻는 거예요. OX 문제. 자, 일단 함수의 모양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x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y꼴 이제 요 1이고 여기 제로고, 자, y꼴 fx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정의역과 공역의 위상이 u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같으면은 이게 뭐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묻는 건데, 이게 당연히 R상에서 연속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로에서 불연속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이 아닌 점이 있더라 이거야. 아닌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오픈셋은 뭘로 갖고 올까요? 여기서 오픈셋 이런 거 갖고 올까요? 이것의 역상은 뭐예요? 1위로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G 이꼴, 자, 첫 번째 1번 G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것은 이제 계집합이잖아요. 그죠? 에 대하여 F 인버스 G는 뭐냐? 요거 아니에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오픈셋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역의 위상, 요거는 정의역의 위상 이렇게 되죠. 따라서 F는 R상에서 연속이냐, R상에서 연속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픈셋이 역상이 오픈이 아닌 경우가 나타났으니까 그런 건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요걸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자, 함수 f가 x상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그죠? x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 불연속점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불연속점이 뭐가 있나요? 불연속점은
제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로라는 것이 불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G를 가지고 오는데, 그죠? 요게 F0의 개근방인데요. 그러나 요 F0의 개근방 이것에 대해서 F 인버스 G는 제로의 근방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 걸 찾아내면 되죠, 그죠? 역시 이걸 뭘 잡을까요? F0는 얼마죠? F0는 제로잖아요. 의 개근방 F0 이꼴 제로의 개근방 요걸 뭘로 갖고 올까요? 방금 저기 2분의 1 그대로 갖고 와봐요. 갖고 오면 F 인버스 G는 또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의 근방이 되나요? 이제는 안 되죠. 왜? 이게 지금 제로가 들어갔잖아요. 제로와 이 집합 사이에 계집합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상에서. 그래서 안 된다. 따라서 F는 제로에서 연속이 안 된다. 불연속. 그러니까 따라서 F는 불연속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R상에서의 연속, R상에서의 연속은 아니다. 연속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똑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R1 태. 함수는 똑같은 함수예요. 그죠? 여기 요렇게 돼 있고 열려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y 꼴 fx. 여기서는 이제 오픈셋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은 뭐 볼 것도 없고요. A 무한대 꼴이죠. A 무한대 꼴. A 무한대 꼴이라면 이런 집합이 계집합이에요. 그럼 A 무한대 이런 집합이 이제 역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A 무한대 이런 거. 역상은 A-1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역상을 태워보내면 어떻게 되죠? 요것은 요렇게 지금 이게 1이잖아요. 그죠? 1이었죠. 여기가 1 맞나요? 여기 1. 그러면 요거 이런 것을 A 무한대 이렇게 갖고 왔다면 이것의 역상은 뭐예요? 역상은 0 무한대가 역상이죠. 그죠? A가 여기 있다면 A-1 역상이 A-1 무한대고 당연히 똑같은 위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A가 여기 있다면 이것의 역상은 0 무한대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A가 이 밑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역상은 태워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역시 들어가죠. 그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집합이 역상이 계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써보면 G가 태의 원소일 때 자, 첫 번째 G가 공집합인 경우는 F 인버스 G는 당연히 공집합이에요. 그죠? 저 위에 다시 씁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씁시다. 자, 이렇게 씁시다. 이건 지워버리고 자, F 인버스 G는 이제 먼저 G가 공집합인 경우는 공집합이라서 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G가 R 전체 집합인 경우는 이게 R 전체 집합이라서 당연히 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G가 A 무한대 꼴인데 A 무한대 꼴 중에서 만약에 A가 1보다 큰 경우를 가지고 오면 A 무한대 경우는
이게 역상이다. 그래서 A 무한대 꼴이면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A-1 무한대 이런 꼴이니까 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A가 G는 똑같이 이런 집합이면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역상이 뭐죠? 제로 무한대 꼴이니까 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 경우 G꼴 그 같은 모양으로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가 0보다 작은 여기 이런 값이면은 역상은 요거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한대. 그래서 이때는 A 무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A가 1일 때 하고 A가 0일 때는 빠졌네, 그죠?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자, 0일 때하고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1인 경우에는 1 무한대면 결국 0 무한대가 되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해당되죠. 그죠? 1 그대로 집어넣어도 그래 1-1 제로 무한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됐냐? A가 0일 때는 0 무한대인 경우도 요렇게의 역상은 뭐예요? 0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여기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해결됐다. 따라서 F는 R상에서 연속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1.3에 비슷한 문제로서 또 다른 거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얘 3.1.3 2-라고 씁니다. 뭐 제가 적어 볼 건데요. F가 자 A, B, C, D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집합이 뭐냐면은 여기 A, B, A, B, B, C, D 전체 집합 공집합은 표시 안 할 거예요. 똑같은 A, B, A, B, B, C, D 전체 집합 공집합 여기 이제 함수가 가는데요. A는 B로 가고 B는 D로 가고 C는 B로 가고 그 다음에 D는 C로 가요. 이런 함수가 F예요. 자, 에서 F의 연속점을 모두 찾아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각 점에서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F는 A에서 연속인가? 점에서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점에서 연속성은 그 계근방에 대한 적당한 계근방이 존재해서 들어가더라. 계근방의 역상이 근방이더라. 자, 최소 계근방의 역상이 근방이더라.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뭘 사용할까요? 최소 계근방이 좋겠죠. 왜냐하면 위상 자체가 최소 계근방이 항상 존재하는 케이스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FA의 자 G 이꼴 이것이 FA의 최소 계근방. FA가 뭐죠? 함수값이 뭐예요? B잖아요. FA 이꼴 B. 최소 계근방. 자, F 인버스 G는 이것은 자 A의 근방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최소 계근방은 뭘까요? B의 최소 계근방 한 점 집합 B죠. 자, 그것의 역상은 뭐예요? B로 가는 것들은 정의역에 A와 C가 있네요. A, C.
이것이 C의 근방이 되나요? C의 근방이 됐냐는 문제는 AC와 A 사이에 계집합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죠. C의 근방, A의 근방 되죠? AC와 A 사이에 계집합이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AC와 A 사이에 계집합이 있나요? 있잖아요, A. 그래서 이게 A의 근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굳이 쓰자면 A와 AC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계집합 하나가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A. 따라서 자,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B는 어때요? 역시 F는 B에서 연속인가 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G는 FB 이꼴 뭐죠? D의 최소 계근방을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최소 계근방이 뭐죠? D의 최소 계근방은 D를 포함한 최소의 계집합은 BCD잖아요. 그죠? 그러면 F 인버스 G가 자 이게 B의 근방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F 인버스 G를 갖고 오면 BCD로 가는 건 정의역의 원소는 전체죠. 그죠?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B의 근방이 되죠. B의 근방.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F는 B에서 연속이냐? 연속이 된다 이거. 세 번째, F가 C에서 연속이냐? 이걸 체크해 볼까요? 자, G를 가지고 오기를 자 이게 FC의 FC, C는 뭐죠? FC는 B죠. B의 최소 계근방을 가져와 봐라 이거. 최소 계근방은 뭐예요? B의 최소 계근. B를 포함한 최소의 계집합은 B잖아요. 한 점 B. 그죠? 그럼 F 인버스 G를 생각해 보자. 그럼 B로 가는 정의역의 원소들은 뭐죠? A, C죠. AC. AC는 뭐의 근방? C의 근방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C의 근방이 되나요? 안 되죠. C와 AC 사이에 계집합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불연속이 되고, 네 번째 마찬가지 F가 D에서 연속이냐 체크해 보면 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숙제. 자, 뭐 똑같은 얘기. 그래서 결국 이제 연속점들은 뭐예요? A, B, D다 이거예요. A, B, D. 그래서 연속점은 A, B, D 세 점이 돼요. 물론 X상에서 연속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계근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 기출인데요. 자, F가 자연수 N에서 N으로 가는데요. 정의역의 위상이 여유한 위상에서 자연수 N으로 가는데 N 이산 위상 D. 이 D는 이제 자연수의 모든 부분 집합이죠. 그죠? 자, 함수 F가 fx 이꼴 x가 1에서 2, x가 1에서 5까지 x가 1, 2, 3, 4, 5 일 때는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 x가 5, 6, 7, 8, 9까지는 함수값이 2예요. x가 10, 11 이런 10 이상은 3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F의 불연속 점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어디서 불연속이냐? 연속점, 불연속점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모양은 일단은 정의역이 이제 R1 자연수 태 여유한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은 자연수 이산 파워 n, 그죠? 이산 공간, 이산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함수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5, 5고, 6, 7, 8, 9, 10, 12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함수값은 1, 2, 3, 요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돼 있죠. 1에서 5까지는 1이고, 이제 1에서 5까지 1이에요. 5에서 지금 함수값이 좀 이상하죠. 예, 죄송해요. 4까지고, 예, 4까지. 죄송해요. 4. 원래 문제가 5까지든가요? 언제 바뀌었어요? 5까지고. 그렇죠. 예. 예. 제 강의 노트가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하진 않아요. 답은 똑같아요. 다음에 10부터는 3일, 그죠? 11, 12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연속점을 물었는데 물론 불연속점을 찾으면 연속점 찾을 수 있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점 1에서 연속인지를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점 1에서 연속인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1의 함수값의 1이죠. 1의 계근방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산 공간에서는 최소 계근방이 있죠. 최소 계근방이 뭐예요? 1의 최소 계근방은 1 한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보기를 첫 번째 f가 x 이꼴 1에서 연속이냐 를 확인해 보자면 fg를 가지고 오기를 이게 f1 다시 말해 1의 최소 계근방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갖고 오면은 이게 뭐냐? 1 하나다 이거예요. 이상 공간에서니까. 그죠? 이상 공간은 모든 집합이 계집합이라서 1을 포함하는 최소의 계집합은 1 자신이다. 그러면 F 인버스 G는 어떻게 될까요? F 인버스 G. 요것은 자 1의 역상이니까 1로 가는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1, 2, 3, 4가 있었다. 자 이게 1의 근방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자 1의 근방이 되려면은 실제로 여기서 위상이 뭐냐 하면은 정의역의 위상이니까 이거는 여기 여유한 위상이에요. 여유한 위상에서의 계집합은 뭐가 있나요? 여집합이 유한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큰 집합이 계집합인 거예요. 물론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도 있고. 그렇다면 근방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는 여기 1하고 여기 있는 1, 2, 3, 4라는 집합 사이에 계집합 유한 집합은 나타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왜? 1, 2, 3, 4에 포함돼야 되니까. 요 한 개 빼곤 다 갖고 있는 집합이 여기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이 안 된다. 따라서 연속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인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2인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3, 4도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x 해서 x 이꼴 k 해서 요걸 k로 바꾸고 자, 요게 fk 이꼴 1의 최소 계근방 해가지고 k를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fk 죄송해요. 요 1이죠. 자, 1 함수 값이니까 해서 똑같은 얘기. 요 k의 근방이 될 수가 없다. 요 k로 바꾸고. 그죠? 그래서 k는 일단 1, 2, 3, 4인 경우에 대해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사실 5, 6, 7, 8, 9까지도 사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이 두 번째 케이스로서 f가 x 이꼴 k에서 연속인가를 묻는 거예요. 연속인가를 체크해 보는데 k는 이번에는 5, 6, 7, 8, 9까지 가지고 와봤다. 그러면 똑같이 g는 이제 뭘로 갖고 오면 fk 이꼴 뭐죠? 이제 2의 최소 계근방이 되느냐? 당연히 이 한 점 집합이 2면 충분하죠. 그래서 f 인버스 이 g를 찾아보면 이게 뭐예요? 4 그러니까 5, 6, 7, 8, 9죠. 그죠? 5, 6, 7, 8, 9 이꼴 5, 6, 7, 8, 9 되고 이게 k의 근방이 되느냐? 근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k와 h라는 5, 6, 7, 8, 9 사이에 여유한 집합이 나타날 수가 없다. 여집합이 유한인 집합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불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서 f는 x 이꼴 k에서 연속이냐라는 것을 묻는데 이제 k는 10, 11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g가 이제 fk 이꼴 3의 최소 계근방 역시 3을 포함하는 2, 3 이상의 최소 집합은 한 점 집합 3이죠. 물론 f 인버스 g를 구해보면 3으로 가는 정의역의 원소들은 이제 뭐죠? 3으로 가는 것들은 10부터 나죠. 10, 11, 12, 땡땡땡 이렇게 된다. 이것은 자 k의 계근방이 k의 근방이 되느냐?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f 인버스 g 다시 말해서 k와 h와 10, 11, 12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 자체가 계집합이니까 여기 뭐예요? k의 계근방이다 이거예요. 왜냐? 여유한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h를 뭘로 줄까요? h를 그냥 10, 11, 12 이런 걸 주면 이게 이제 계집합이라서 근방이 된다. 따라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불연속점들의 집합 A 불연속 점의 집합이 뭐냐? 1, 2, 9까지다. 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시다.